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사람을 잘못 믿어 인생이 꼬였다. 세월이 흐르게 되어 뒤돌아보면 인생은 결국 어디에 둥지를 틀었는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했는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었는가, 어떤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는가. 결국 내 삶의 질을 결정한 것은 거창한 능력보다는 선택의 정확도였습니다. 춘추자 시전의 구절 양금택목. 현명한 새는 좋은 나무를 골라 둥지를 튼다. 이 짧은 말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은 노력만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노력이 열매 맺느냐 마느냐는 어디에, 누구와, 어떤 환경 속에서 시행되는지가 좌우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년을 넘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지혜는 좋은 나무를 고르는 눈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고전 구절을 통해 인생의 둥지를 어디에 틀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이 나를 살리고 어떤 환경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 흐르듯 편안하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을 지나는 통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금택목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단순히 튼튼한 나무나 큰 나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전의 언어는 언제나 현실의 삶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곧 내가 나를 기대어 사는 모든 기반을 상징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새가 둥지를 잘못 틀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바람이 잘 드는 곳, 물이 쉽게 고이는 나무, 맹수가 자주 오르는 나무, 이런 곳에 둥지를 틀면 아무리 날개가 힘차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새는 나무의 모양보다 환경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곧 인간이 인생을 판단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좋은 나무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고요하게 해주는 관계. 사람은 관계에 따라 인생의 70%가 결정됩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존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란 결국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따뜻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축되지 않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느끼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둘째, 내 삶을 지탱해주는 환경. 직장, 일터, 살아가는 동네. 내가 보내는 시간의 공간. 이 환경이 건강한지 아닌지가 인생 후반부에는 훨씬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나무란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환경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장보다 유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를 지켜주는 가치관.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가치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기준으로 사는가, 명예를 기준으로 사는가, 평온을 기준으로 사는가.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좋은 나무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신념입니다. 넷째,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자리. 사람을 소모시키는 자리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말합니다. 자리 하나 잘못 들어가서 삶이 무너졌다. 좋은 나무란 내가 내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내 감정이 크게 상처받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섯째,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선택. 좋은 나무는 단지 편안한 곳이 아니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착해지는 곳, 부드러워지는 곳, 마음이 넓어지는 곳. 이런 곳이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는 단순히 안락함이 아니라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새가 그렇게 나무를 고르듯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사람 옆에 설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구절을 정확히 증명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범증입니다. 범증은 항우의 책사였지만 초안지 전쟁이 깊어지면서 항우의 성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항우는 분노가 많았고 미움을 오래 품었으며 무리한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범증의 충언은 번번이 묵살되고 심지어 불편해했습니다. 범증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나무가 아니다. 그러자 그는 담담하게 항우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새는 좋은 나무를 가리고 지혜로운 신하는 좋은 군주를 가린다. 그가 지켜던 나무 항우는 결국 패하고 사라졌습니다. 반면 범증이 떠나간 후 다른 현자들은 모두 유방의 진영으로 모여들었고 유방은 결국 한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범증은 인생을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좋은 나무는 힘 있는 사람이나 화려한 자리,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하고 나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리였습니다. 현대로 돌아와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범증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본인을 인정해주는 작은 회사로 간 사람, 오래된 관계였지만 자신을 소모시키는 친구와 거리를 둔 사람,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마음이 병드는 자리를 과감히 떠난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려면 나에게 맞는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한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는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들의 눈빛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나무가 아니구나. 많은 이들이 말립니다. 이 나이에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여기서 버티는 게 능력이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조용한 중소기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대표와 자유로운 업무 스타일, 사람 냄새 나는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년 동안 나는 나쁜 나무에 매달려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나 같은 새가 살 수 있는 둥지를 찾았다.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새로운 나무를 만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내릴까요? 첫째, 익숙함의 중독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낯선 평안보다 선호합니다. 불편해도 버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관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체면 때문입니다. 지금 바꾼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체면 하나가 인생을 막기도 합니다. 셋째, 안정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놓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바뀔 미래보다 현재를 지키려 합니다. 넷째,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좋은 나무를 선택할 자격이 있을까? 이 생각이 나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나무에 오래 매달린 대가는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좋은 나무 고르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기운을 보라. 말은 누구나 포장할 수 있어도 기운은 포장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 환경을 선택할 때는 성장감을 기준으로 삼아라.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배움이 있는가? 마음이 죽어가는가? 이 두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수평으로 두고 의존하지 말라. 의존은 매달림이고 매달림은 자유를 잃는 일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과감하게, 후회는 담담하게. 좋은 선택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고르다 기회를 놓치는 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살리는 자리인지, 나를 죽이는 자리인지 판단하라.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내가 된다. 내 삶이 정돈된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자리는 당신이 머물 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양금택목이라는 말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좋은 나무를 고른 새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본다.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새로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거르는 시기입니다. 내 삶의 둥지, 내가 기댈 사람, 내가 보내고 싶은 시간, 내가 머물 환경. 이 모든 것이 다시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더는 억지로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나무를 선택할 자격이 이미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디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당신의 삶을 높여주는 그런 나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고도에서 다시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